잠깐만. 코너 라운드, 이 라운드 부분에 이 히든 몰딩을 돌리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안 돼. 이거 어떻게 해? 안 돼. 거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달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돌려야 되나. 그냥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뒤쪽으로 보이는 몰딩이 마이너스 몰딩이라고도 많이 불리우는 히든 몰딩인데요. 이게 몰딩이 시각적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고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예쁘고 고급스럽죠. 근데 이 코너가 라운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든 몰딩은 PVC라서 이게 라운드로 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돌려놓은 거는 감쪽같이 라운드로 잘 돌려놨죠. 저 어떻게 돌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영상에서 정말 기발한 방법을 공개해 드릴 거예요. 정말 꿀팁이니까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히든 몰딩이라고 해서 일반 몰딩과 사실 뭐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실측하고 재단하고 고정하고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는 건데, 이게 PVC다 보니까 자를 때 그리고 박을 때 두 경우에만 조금 주의를 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재단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게 PVC다 보니까 재단하거나 박을 때 팍팍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보안경 착용하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재단을 했고요. 재단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좀 가져야 돼요. 잠깐만. 기가 막히게 잘 맞았습니다. 이게 PVC다 보니까 일반 목공 본드 말고 실리콘을 접착제로 사용할 거예요. 수성인 목공 본드는 접착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으로 접착제를 사용하고요. 타카는 422 타카를 사용할 겁니다. 일반적인 몰딩은 실타카를 사용해서 최대한 핀이 안 보이게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히든 몰딩은 실질적으로 핀을 박는 게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나중에 석고보드로 가려지기 때문에 422로 박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박는 위치는 이 바깥쪽. 지금 예림 히든 몰딩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조금 넓은데요. 히든 몰딩이 이렇게 좁은 것도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요런 데다가 요 사이에다가 박아줘야 되고, 여기는 지금 합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아무데나 박아도 상관이 없지만 한치각재에다가 바로 박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한치각재가 이 끝에 이렇게 물려 있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끝쪽으로 핀을 박아줘야 되겠죠. 간격은 한 뼘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박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몰딩 재질에 따라서 혹은 날씨에 따라서 이 다들들 핀을 박으면서 이게 깨져버리면서 아예 이제 박힐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몰딩이 심하게 깨진다 그러면 이 422는 사용할 수 없고요. 되도록 실리콘을 좀 많이 칠해준 다음에 이런 나사목 같은 거 최대한 좀 얇은 걸로 박아주면서 군데군데 박아주면 고정이 될 거예요. PVC라서 타카로 이렇게 박는 게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예림 거를 사용하게 되면 전혀 깨지거나 이런 우려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넓기 때문에 충분히 잘 박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좁은 게 잘 깨지더라고요. 몰딩 박는 거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사실 여기는 이 히든 몰딩도 중요하지만 코너 라운드, 이 라운드 부분에 이 히든 몰딩을 돌리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 작업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해결한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라운드진 부분을 이제 천장 쪽에 몰딩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몰딩을 이 라운드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뒤에서 이렇게 팔집을 좀 내가지고 팔집을 내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이제 부러뜨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 돌려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이 안쪽에서 이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잘라야죠, 이 안쪽을. 안 돼. 이거 어떻게 해? 안 돼. 저거는 제 기술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좀 쉽게 답을 찾았어요. 그냥 MDF를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대주면 되겠더라고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기가 지금 한쪽에 시공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코너에다가 이 안쪽으로 이 떨어지는 간격만큼 똑같이 띄어가지고 이 MDF를 고정하고 여기서부터 몰딩을 쭉 연결시키고 이렇게 석고보드를 박아주면 모양이 되겠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지금 요 코너 라운드에 들어간 요 MDF가 12mm예요. 이 몰딩 두께가 최종적으로 12m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몰딩하고 이 MDF하고 이렇게 면이 맞는 거고요. 이 석고보드는 9.5T, 그러니까 거의 10m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2mm 단차가 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퍼티로 이렇게 채워가지고 면을 싹 반듯하게 맞추려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보면은 몰딩이 이 안쪽에 안 들어가니까 이제 생 천장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MDF나 이런 것들이 또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MDF 따낸 이 안쪽에다가 미리 페인트를 칠해줬어요. 페인트를 칠해주니까 여기 지금 하얀색 부분이 보이잖아요. 나중에 도배를 다 해놓고 나서도 괜찮겠더라고요. 여기도 미리 칠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지금 보이게 되니까 이 안쪽으로도 페인트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필름하고 도배했을 때 이 안쪽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만드는 거는 의외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홀소로 이 라운드에 맞게 뚫어가지고 4등분 해가지고 사용하니까 충분히 사용할 만 하더라고요. 제가 이 코너 라운드 할 때 이 히든 몰딩 저기 어떻게 돌려야 될지 거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달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돌려야 되나. 그냥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마감을 다 해놓은 상태를 보셔도 어색하지 않죠? 괜찮죠? 이거를 실제로 시공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느 정도 위치를 한번 잡아 본 다음에요, 몰딩 자투리를 한번 대보는 거예요. 일단 요 끝선은 낮아야 되고요. 어느 정도 지금 모양이 완만하게 나오고 있죠? 여기다가 한번 일단 박아볼게요. 임시로 박아보고, 몰딩을 붙였을 때 이 안쪽 라인이 딱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반대편에서도 뭐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 안쪽 라인이 이 몰딩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지금 연결이 거의 잘 됐어요. 그럼 여기도 한 발 박을게요. 네, 잘 맞았네요. 됐어요. 끝났어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연결해서 박아볼게요. 이쪽 연결된 부분과 여기 맞추는 거를 제가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나는 여기 한 방을 박겠습니다. 여기 맞추는 거를 잘 보세요. 이렇게 쭉 당기면서 눌러준 다음에 지금 면이 딱 맞도록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맞죠? 이런 식으로 이 면을 딱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안쪽도 잘 맞게끔 조절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한 방 박아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단차를 잘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도 맞춰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끼면서 이렇게 맞추는 건데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끝에 이 연결되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단차가 없게끔 이런 식으로 살짝 눌러주면 이런 느낌으로 연결 부위를 딱 단차 없게끔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맞았으면 박아주고요. 참고로 여기 단차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석고보드 박히면 여기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여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만 신경 쓰시면 돼요. 여기 지금 양쪽 끝을 제가 미세하게 섬세하게 조절해서 이제 마친 상태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꾸불꾸불한 거, 그것만 좀 신경 쓰면서 박아주면 돼요. 목공 작업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듯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옹벽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최대한 반듯한 라인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공 작업일지라도 어느 정도 좀 꾸불꾸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듯한 이 라인만 한번 확인해가면서 그냥 스무스하게 하나씩 이렇게 박아주는 거죠. 격적으로 막 힘을 주면서 밀착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미세하게 꼬불꼬불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갖다 대면서 하나하나씩 박아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기본적인 몰딩과 이 코너 부분을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몰딩이 PVC다 보니까 이게 재단할 때 잘 깨져요. 아무리 살살 야금야금 조심조심 해도 잘 깨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깨지나? 끝에서 지금 탁 하면서 얘가 탁 핀 거 보이셨죠? 이 날이 이 끝에 부분에 닿으면서 이 끝에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팡 치게 되면서 깨지는 거거든요. 깔끔하게 하려고 아무리 조심해도 이런 현상이 한 번씩 이제 날 수밖에 없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품질도 안 좋아지니까 지금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붙여주게 되면 깔끔하게 재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홈 부분에 딱 맞게 지금 이렇게 설계를 한 거고요. 맨 밑에 판에다가 하나 붙이고 이걸 한번 껴본 다음에 그 다음 거 붙여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해준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가게끔. 얘를 이제 붙일 건데요. 붙이기 전에 이 슬라이딩 커팅기에 보면 날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얘는 지금 조절을 해서 딱 요만큼 더 이상 안 잘리게끔 이렇게 조절을 지금 해 놓은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르게 되면 이 밑에 판이 끝까지 잘리지 않고 살아있게 되니까 이 가이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주시고 얘를 한번 붙여 볼게요. 눌러서 붙여주고요. 이렇게 한 번씩 재단을 해주게 되면 일단은 얘가 덜 깨지겠죠. 한번 볼게요. 얼마나 덜 깨지는지. 아무래도 MDF가 잡아주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잘랐는데도 엄청 깔끔하죠. 네. 가이드가 있게 되면 재단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재단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크거든요. 이 가이드에 톱날 자국이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이 지점에서 치수를 체크해서 이렇게 45도를 자를 거야 라고 한다면 이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톱날을 조금씩 내려가면서 이 끝선에 딱 맞춰서 재단을 해야 되는데 이 가이드의 톱날 라인이 직관적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 딱 맞춰서 재단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재단을 할 수가 있겠죠. 90도 재단도 마찬가지고요. 이 선에다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재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재단이 굉장히 정확하고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재단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몰딩은 이렇게 해서 다 돌렸고요. 이제 석고보드를 박을 건데 석고보드 박을 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하는 이 히든 몰딩에 이 석고보드가 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집니다. 이게 끼워지는 게 불과 한 1mm 정도? 1mm 정도 이 끝에 딱 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끼워지게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는 거고요. 굳이 막 어거지로 너무 이제 끼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 이 끝에 어느 정도만 딱 붙으면 되거든요. 한 가지 좀 요령을 발휘해야 될 게 뭐냐면 저쪽부터 석고보드를 이렇게 박아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재단을 해가지고 석고보드를 이제 박게 되는데 어차피 이면이든 정확하게 딱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어느 한쪽은 좀 뜰 수밖에 없는데 어느 쪽이 뜨는 게 좋을까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배 경험이 아주 풍부하신 도배 관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이쪽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이 끝 쪽으로 붙이는 게 훨씬 좋다고 합니다. 이 중간은 어차피 레발이나 뭐 어떤 그 퍼티나 이런 걸로 다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끝부분으로 최대한 붙여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 몰딩 쪽으로 석고보드를 최대한 좀 붙이고 중간에는 좀 틈이 벌어져도 크게 신경 쓰지 말라 이거죠. 이렇게 석고보드를 쭉 박아주고요. 도배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마감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오늘 히든 몰딩 시공 어떠셨나요? 이 코너 라운드를 저는 해결을 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마음 편안히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